신인간혁명 제13권 이케다 다이사쿠 낙토. 자, 이제 새로운 해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어떤 시를 발표하실까? 전국의 회원들은 세이쿄 신문 신년호에 게재될 야마모토 시니치의 시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레는 가슴으로 1969년 건설의 해 1월 1일자 세이쿄 신문을 받아보았다. 일면에는 건설의 노래라는 시니치의 특징이 있는 힘찬 북글씨가 약동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해 시니치가 전 동지들에게 보낸 시의 제목이다. 오, 찬란하게 태양은 떠오른다. 새로운 생명의 고동에 맞춰 건설의 전사 지금 일어나 건설의 노래를 구가하려 한다. 일곱 빛깔 구름의 흐름, 새벽종은 울려 퍼진다. 동지는 자신들의 결의를 확인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읽어 내려갔다. 파괴는 순간, 건설은 사투, 타성은 어둠, 희망은 빛, 후퇴는 죽음, 전진은 삶. 백법이 은몰하려 할 때부터 20여 년. 파괴된 나라의 산하에 오직 홀로 은사는 광야를 향해 외쳤다. 위대한 성철의 옛 시대로 돌아가라고. 지금 건설의 망치 소리 속에서 나는 목청껏 외치련다. 광야에 발을 디딘 은사의 옛 시대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위대한 성철의 옛 시대로 돌아가자. 총본산에서는 1972년 완성을 목표로 800만 신도의 정성을 담아 정본당 건설을 시작하고 있었다. 정본당은 이윽고 본문의 계단이 될 건물이며 크게 전진하는 광선유포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동지가 그 망치 소리와 함께 자신의 가슴 속에 불멸의 신심을 구축하여 광선유포의 승리를 거두는 실증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시니치의 신념이었다. 그것이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한 이대 전당을 장엄하게 장식해야 할 이유라고 확신하였다. 정본당을 건설한다는 기쁜 소식에 학회도 종문도 열광했다. 그렇지만 불법의 눈으로 볼 때 그 의의 깊은 정본당도 건물을 짓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신심의 내실이 결여된 권위를 위한 가람, 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이 되고 만다. 그래서는 혼이 빠진 껍데기나 다름없다. 가람은 신심이라는 광원이 있어야 비로소 빛나는 것이다. 따라서 야마모토 시니치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동지가 용맹과감하게 일어서서 만대에 걸친 광선유포의 견고한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깊이 결의한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치는 시에서 초석은 깊이 깊이 그리고 바위 속까지 파야 한다고 호소하며 이렇게 외쳤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보탑을 열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보탑을 세워야 한다. 자비와 인욕과 용기와 전무후무한 영광스럽고 과감한 투혼이 지금만큼 절실히 요청된 때는 없다. 그리고 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지표를 향해 나아가는 건설의 벗이여, 사명에 사는 건설의 용사여, 경세의 화톤불을 봉화처럼 하늘 드높이 또한 멀리 내걸고 나아가라. 건설의 노래는 모든 동지의 혼을 강하고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모두 용기가 용솟음 쳐서 몸이 전율하는 것 같았다. 특히 파괴는 순간, 건설은 사투라는 구절은 하나의 모토가 되었다. 이해 5월 3일로 시니치는 회장 취임 9주년을 맞이하여 10년째 가절에 돌입하게 된다. 동지들은 누구나 학회가 새로운 대전진을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만큼 모두가 시를 통해 시니치의 결전에 임하는 기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밖에 없다. 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한순간, 이 1년이 바로 승부다. 지금이야말로 광선유포의 새로운 막을 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황금 같은 역사를 만들자. 건설의 해에 밀증유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는 시니치가 연두에 쓴 바로 이 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니치는 이 건설의 해에도 일본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동지를 계속 격려하겠다고 결의했다. 1월은 수도권 멤버를 격려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2월에는 8일부터 12일까지 간사이와 주부를 방문했다. 그리고 15일 오전 10시 반이 지날 때쯤 그는 오키나와에 발을 내딛었다. 나하시는 흐린 뒤에 비라는 일기예보를 띄었고 활짝 깬 하늘이 펼쳐져 마치 초유럽 날씨 같았다.
시니치의 가슴에는 오키나와를 낙토로 건설하려는 투혼이, 뇌리째는 태양보다도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복귀 문제와 미군 기지 문제로 잡음이 끊임없었다. 지난해 11월 가데나 기지에서 B-52 전략 폭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러 차례 이런 피해를 입은 데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온 오키나와 주민으로서는 분노가 극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목숨을 지키는 현민 공투 회의가 결성되었고 B-52 전략 폭격기 철수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B-52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2월 4일 공투회의는 가데나촌에서 이 폭격기 철수와 원자력 잠수함, 기항 중지 등을 요구하는 현민 총걸기 대회를 열었다. 걸기 대회는 좌익계 학생부터 초당파, 부인연합회, 기독교단체, 기지 주변의 농민과 어민 등 약 5만 5천 명 주최자 발표 이 참가하는 대규모 모임이 되었다. 선언과 결의문 채택에 이어 데모 행진을 했는데 과격파 학생들이 기지로 난입하려다 류큐 경찰 기동대와 격심한 난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자 이용 빈도가 급증했다. 또 이전부터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주민은 기지에 대해 큰 위협을 느껴왔다. 1967년 11월 사토 에이사쿠 총리와 존슨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하는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졌다. 일본에 복귀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원이었다. 그렇지만 복귀했을 때 핵이나 기지 등은 어떻게 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런 가운데 전략 폭격기인 B-52, 52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 반핵, 반기지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이다. 오키나와 문제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는 사토 총리와 존슨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기 3개월 전인 1967년 8월 제10회 대학부 총회에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의 일부인 오키나와가 제2차 세계대전 후 22년간이나 미국의 통치하에 놓인 사실은 오키나와 100만 주민은 물론 모든 일본인에게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실공히 오키나와 전부를 일본에 복귀시키는 일은 현지 주민의 비원일 뿐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의 염원입니다. 현재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정하에 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평등한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인 국민 복지를 향유할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에 군사 기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운명과 세계 평화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핵무기 반입은 미일 간의 우호관계 촉진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오키나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정권의 즉시 전면 반환, 핵기지 철거, 통상기지의 단계적이고 전면적인 철거를 호소했다. 또 산업진흥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오키나와 경제종합개발조사회와 오키나와 종합개발은행 설립 등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시니치가 이제까지 오키나와를 수차례 방문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완성한 것이었다. 핵도 기지도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가 되어야 비로소 일본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마음이며 또한 시니치의 신념이었다. 일본 복귀라는 주민의 비원을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방패의 마기로 핵무기와 기지를 오키나와에 짊어지게 한다면 정부는 일찍이 오키나와를 본토 결전을 위해 희생양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배반을 거듭하게 된다. 아직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니치는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필사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오키나와의 벗이 무너지지 않는 행복과 영원한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시니치의 서원이었다. 시니치는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하는 일이 신속하면서도 또 당연히 핵기지 등이 철거된 안전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굳게 다졌다. 이와 함께 시니치는 오키나와의 벗을 격려하는 데 한층 더 힘을 기울였다.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최종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념에 달려있다. 인간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무기력해지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려고만 한다면 사회는 퇴폐하고 만다. 낙토건설은 바로 주체인 인간 자신의 건설에 달려있는 것이다.
낙토를 구축하려면 타인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홀로 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굴하지 않는 강한 신념과 희망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현실의 미로를 개척할 총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천이야말로 니치렌대 성인의 불법인 것이다. 성운에는 마음의 일법에서 국토세간도 출래하는 것이니라. 어서 563쪽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신일치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 깊이 확고부동한 신심의 쐐기를 박자고 결의했다.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최종적으로는 민중이 얼마나 활력과 의욕,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 민중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신앙의 커다란 의의이기도 하다. 2월 15일 공항에서 나하시에 있는 오키나와 본부로 향한 신이치는 곧바로 새로 단장한 강당에서 개최된 근행회에 참석했다. 오키나와 본부는 1962년 7월에 낙성된 2층 건물이었는데 회원의 비약적인 증가로 장소가 협소해서 전년도 6월부터 증개축 공사를 했다. 그리하여 3층 구조로 외관과 설비를 새롭게 했으며 불단을 안치하는 강당도 다다미 128장이 깔리는 크기로 바닥 전체의 면적은 약 2배의 넓이가 되었다. 이곳에서 열린 근행회부터 신이치는 격려와 지도에 전력 투구하기 시작했다. 근행의 장소로 걸어가면서 신이치는 오키나와의 중심자인 다카미 후쿠야스 부이사장에게 말했다. 나는 목숨을 건 진지한 자세로 투쟁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발심의 종자를 심겠습니다. 리더가 진지하게 힘껏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정말로 필사적이면 용기가 솟습니다. 힘이 솟습니다. 지혜가 솟습니다. 자신의 한계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진지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제일 요건입니다. 신이치는 이 근행의 석상에서 큰 발전을 이룩한 오키나와 동지의 노고를 진심으로 칭찬한 다음 힘주어 호소했다. 낙토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곳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고 나아가서 국토에 숙명을 전환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오늘을 오키나와의 제2단계 비약을 향한 출발의 날로 삼아 또다시 꾹 참으며 언젠가 두고 보라는 마음으로 유화 인육의 옷을 입고 스크럼을 짜서 쾌활하게 전진합시다. 정오가 지날 즈음에 근행회가 끝났다. 신이치는 쉽지도 않고 삼키듯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는 곧바로 차를 타고 지하탄손에 있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반장과 반담 등 6천 명의 멤버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구 반 간부와 신이치가 함께하는 기념 촬영은 4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오키나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하시를 벗어나 잠시 가다 보니 기지의 높은 철조망이 기다랗게 이어진 저편에 폭격기인 듯한 항공기의 꼬리 날개가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도로를 오가는 자동차도 군용차가 많았고 이착륙하는 제트기의 굉음이 정신을 빼놓을 정도였다. 과연 군사 기지가 있는 섬이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 광경이었다. 그런 오키나와에서 동지들은 이날이 오기를 일일 천추와 같은 심정으로 손꼽아 기다렸다. 참석자들은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배를 타고 꼬박 하루 걸리는 미야코, 야에 야마 제도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 기념 촬영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촬영은 전체 20여 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장년부, 부인부, 여자부, 여자고등부, 남자부, 대학부, 남자고등부 순으로 진행되었다. 야모토 신이치는 촬영 전후에 마이크를 들고 참석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지침을 제시하고 악수를 나누는 등 쉬지 않고 움직였다. 6그룹의 장년부 촬영이 끝나고 부인부의 기념 촬영에 들어갔을 때 신이치는 촬영대 위에 서 있던 두 노부인을 옆으로 불렀다. 오키나와 섬에서 남서쪽으로 320km 떨어진 이라부 섬에서 참석한 멤버였다. 두 사람은 인구 1만 명 정도 되는 이 섬에서 묵묵히 광포 개척을 위해 땀 흘려왔다. 두 사람 중에 먼저 신심을 시작한 쪽은 이케타니 가메였다. 가메의 딸 요리코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는데 몸이 약해 현기증과 심장 질환으로 가사조차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다 가정 불화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 요리코가 나하시에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한 지인에게 불법 이야기를 듣고 신심에 면려하게 되자 건강은 나날이 차도를 보였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 가메도 9년 전에 입회했다. 가메 자신도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의 불화로 괴로워했으며 게다가 6명의 자녀 중에 4명을 병과 사고로 잃었다.
감에는 고통과 자포자기, 그것이 인생이라고 자신을 타이르며 살아왔다. 그나마 술 마시는 것만이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입회하여 근행과 창제에 힘쓰고 학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자 마음이 설레고 인생의 희망을 느끼는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내게도 사명이 있다. 남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기쁨과 삶의 보람이 되었다. 그런데 학회가 일본 본토에서 온 종교라는 이유로 주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사람들은 일본 신 따위는 받들지 마라며 돌을 던져 집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그렇지만 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다. 딸과 자신의 체험에서 신심의 훌륭함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섬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회합에 참석하려면 4에서 5km나 되는 밤길을 걸어야 했다. 그렇지만 딸과 손자와 함께 학회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면은 인생이란 이토록 즐겁고 흡족한 것인가 라며 기쁨을 만끽할 정도였다. 가메가 입회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무렵 또 한 사람의 노부인인 후쿠오카 가스가 입회했다. 두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함께 혼교하러 다녔다. 섬의 학회원들은 그 다개진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부부라면 대성인 제세 당시에 아부스와 세니친이었을 거야 라고 칭송했다. 두 사람은 사탕수수를 재배했다. 어느 날 태풍으로 섬의 사탕수수 밭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밭만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주위 사람들도 불가사의하게 여길 정도였다. 두 사람은 세이교 신문에 게재된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를 수차례 되풀이해 읽으면서 다짐했다. 이라부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불법을 가르쳐 주어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야마모토 선생님께 이 결의를 직접 말씀드립시다. 두 사람은 그 기회가 찾아오기를 염원하며 열심히 창제를 거듭했다. 신해치는 기념 촬영을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멤버들을 보았을 때 두 노부인에게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광채를 느꼈다. 그리고 말을 건넸던 것이다. 신이치는 매일 진지하게 기원하며 염원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남모르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동지를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 무관의 용감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현장하고 싶다. 그것이 회장인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치는 무명의 왕자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민가마 레이더처럼 항상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그런 가운데 다기진 동지가 바라는 혼의 광채 같은 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신이치가 건네는 말을 듣고 두 노부인은 상기된 얼굴로 서둘러 그의 앞으로 왔다.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광선유포를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투쟁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압니다. 상쾌한 생명의 광채가 그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두 분 모두 영광스러운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광포의 크나큰 공로자입니다. 그 공덕과 보고는 3세 영원히 자기 자신을 장엄하게 장식하고 가족에게도 자손에게도 돌아갑니다. 스니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두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다. 두 사람은 이것도 이야기하자, 저것도 보고하자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신이치가 눈앞에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흐르고 가슴이 복받쳐 오를 뿐이었다. 이케타니 가메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많은 공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니 정말 잘 되었군요. 할머님들은 마치 제 어머니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사세요. 신이치는 양손으로 노부인들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노부인들도 신이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손을 놓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자, 눈물을 닦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할머님들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분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겁니다. 할머님의 가슴속에 제가 있듯이 말입니다. 언제나 항상 제목을 보내고 있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말고요.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감동적인 한 장면이었다. 합장하는 심정으로 신이치는 노부인을 배웅했다. 그의 눈에는 그 모습이 존귀한 보살로 금색의 부처로 비춰졌다. 광선유포를 위해 헌신하는 동지들에게서 진정한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부처란 없다는 것이 불법자로서 신이치의 신념이자 철학이었다. 부인부 8그룹과 여자부 2그룹에 이어 여자 고등부의 기념 촬영 순서가 되었다.
사진을 찍은 뒤에 신이치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하계 강습회에서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이 반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비롯해 모든 과제에 얼마나 진지하게 도전했는지 여러분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에 총본산에서 개최된 고등부 학예 강습회 때 신이치와 오키나와 멤버는 굳은 약속을 했다. 강습회 이틀째가 되는 날 저녁 운동장에서 열린 야외 집회 때였다. 오키나와 고등부 멤버는 향토 민속춤과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한 가라테 연기를 선보였다. 신이치는 그 연기를 칭찬하고 나서 멤버들에게 힘주어 호소했다. 오키나와의 역사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일어서서 나와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건설해 주기 바랍니다. 그 결의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제이고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국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가장 어렵고 힘든 테마입니다. 총명하고 힘있는 영지의 지도자가 속속 육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평화에 대한 사명을 자각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나날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연마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갈고 닦느냐입니다. 얼마나 제목을 부르고 얼마나 공부했는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오키나와에 갈 테니 그때는 여러분도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키나와 땅에서 또 만납시다. 그런 후 모인 고등부 멤버들에게 호소했다. 오늘은 오키나와 고등부 멤버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주세요. 모두가 함께 박수로 칭송하겠습니다. 노도와 같은 박수와 큰 환성이 터져나왔다.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의 손전등 빛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오키나와 남녀 고등부 멤버 60여 명은 감격에 흐느끼면서 장례를 한 바퀴 돌았다. 신이치도 크게 손을 흔들며 힘내라, 힘내라라고 성원을 보냈다. 신이치는 더 나아가 학예 강습회에 참가한 오키나와의 고등부 멤버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선물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방문할 때 그 책에 휘호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 후로 멤버들은 신이치의 방문을 목표로 공부와 활동에 전력을 다해 도전했다. 우리가 있는 한 오키나와의 미래는 반석 같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장한 모습으로 선생님을 모시자. 그것이 오키나와 고등부의 맹세가 되었다. 기념 촬영에 모인 여자 고등부 멤버들은 약 260명이다. 참석한 모든 이의 표정이 환했다. 신이치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잘 있었나요? 라고 말을 건네자 한 고등부 멤버의 발랄한 목소리가 울렸다. 선생님, 오키나와의 평화를 건설하겠다는 맹세를 담아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요. 기쁘군요. 꼭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건네졌다. 그 멤버는 고등부의 애창가인 나의 청춘보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지의 강한 유대와 함께 향악심에 불타. 그 소리를 선창으로 하여 모두가 따라 부르니 전원의 맹세가 담긴 대합창이 되었다. 신이치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했다. 3절 가사인 빛나는 영광 오직 한결같이 젊은 평화의 전사 나간다. 세계의 벗이여 어깨동무하여 라는 그런 부분에 이르자 목소리에는 더한즉 힘이 실렸다. 그렇지만 신이치가 보충해서 작사한 사절의 후지산의 높은 봉을 우러르며 나아가는 그대여 자라나라 나는 기다리리 라는 부분에 이르자 몹시 감동을 했는지 울먹이는 목소리가 되었다. 그러나 모두 눈물을 꾹 참으면서 필사적으로 불렀다. 맑고 깨끗한 노랫소리에 당찬 기계가 넘쳤다. 신이치는 이 소녀들을 기필코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웃는 얼굴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한결같은 결의가 느껴지는 진심 어린 노래였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나는 이 노랫소리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오키나와의 빛입니다. 힘입니다. 희망입니다. 전원이 21세기를 목표로 승리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 주십시오. 남자 대학부와 남자 고등부의 기념 촬영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렇게 호소했다. 여러분의 고향인 오키나와에 평화의 낙토를 건설할 사명이 있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는 전쟁의 고통을 겪으며 누구보다 평화를 희구해 온 오키나와 출신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특히 신심을 수지한 여러분은 평화 창조의 큰 인재로서 늠름하게 미래로 비상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이치의 지도를 듣고 있던 고교생들과 대학생들은 눈앞이 확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시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기에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느 고등부 멤버는 밤낮 없이 전투기와 수송기가 오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오키나와가 언제 전쟁에 휘말린다 해도 이상할 건 없어. 왜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 본토에서 일어나려 했던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 비참한 지상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동포가 죽었다. 전쟁 후에는 미국이 군정을 펴는 기지섬이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오키나와를 넘겨줌으로써 전후에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키나와는 언제나 본토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아직도 생존권이나 기본적 인권조차 위태롭지 않는가? 나는 이런 섬에서 언제까지고 계속 살고 싶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오키나와를 떠나 본토에서 살 거야. 그렇지만 시니치의 말이 이 고등부 멤버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지도를 듣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하루빨리 오키나와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하지만 그러면 누가 이 오키나와의 현실을 바꾸겠는가? 그것을 달성하는 일이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사명이라고 선생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 또 이 세계의 제2, 제3의 오키나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아는 우리가 바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만 한다. 이번 기념 촬영을 통하여 고향인 오키나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한 고등부 멤버와 대학부 멤버들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사명을 자각한 청년들은 오키나와에 태어난 것의 기쁨과 긍지마저 갖게 되었다. 기념 촬영은 한순간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니치의 불타는 혼이 젊은 벗의 일념을 전환시켰다. 혼을 촉발하는 것은 뜨거운 혼이 담긴 말밖에 없다. 예정된 20여 회의 기념 촬영이 거의 끝날갈 무렵 신이치는 그 지역 간부에게 말했다. 조금 전에 미국인 일행을 불러주십시오.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많아서 미군이나 그 가족 중에 입회자가 늘고 있었다. 이날 신이치가 기념 촬영 장소인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 주변에 미국인 멤버 4, 5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이번 기념 촬영회의 참가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야마모토 회장을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달려온 것이다. 신이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럼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터였다. 촬영장에 들어온 멤버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고 명랑했다. 모두 신이치를 보더니 만면에 미소를 띠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활기차게 인사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무사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나는 매일 열심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출발을 위해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멤버들이 나란히 서자 신이치는 한 소년 옆에 섰다. 그 소년의 키는 신이치와 비슷하였다. 체격이 크구나. 어깨동무하자구나. 너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신이치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검정태 안경을 쓰고 통역을 하는 둥근 얼굴의 일본계 남성이 신이치에게 말했다. 이 중에 머지않아 베트남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고 진지하게 창제하면 반드시 수호를 받습니다. 나도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소중한 불자입니다. 전쟁에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위해 묘법이라는 자비의 이검을 들고 광선유포의 전사로서 투쟁해 주십시오. 또다시 만납시다. 약속합시다. 멤버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입술을 꼭 깨물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다음 신이치는 통역을 맡은 남성에게 말했다. 단단히 보살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세계 광포의 보배입니다. 세계 평화와 행복을 구축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통역하는 남성은 주로 미국의 멤버들로 구성된 마시지구의 지구부장을 맡고 있는 후지민의 마사노리였다. 마시지구를 결성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국인 멤버가 속속 탄생하고 있었지만 다들 일본어를 거의 몰랐다. 이로 인해 학계 조직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심의 애로점이 많았다. 그 타겟책으로 영어를 잘 구사하는 간부가 미국인 멤버를 보조하기로 하고 그 담당으로 결정된 사람이 후지미네였다. 후지미네는 부모가 이주한 캐나다 토론토에서 1931년에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가는 일본에 돌아왔지만 영어권 세계에서 살다 온 그는 일본어보다도 영어를 더 잘했다. 이윽고 그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다. 그 후 결혼하고 1959년에 미군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로 오키나와에 파견되었다. 호지민에는 술 판매에 정열을 불태웠지만 마시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마시고 나면 난폭해지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그 점이 아내 스미오의 고민이자 그녀가 이패를 결심한 동기이기도 했다. 스미오가 이패한 것은 1964년 2월이었다. 3년 정도 자담회에도 참석해보고 충분히 학회를 관찰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오키나와에 와서 서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창가학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스미오는 먼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놀랐다. 더욱이 종교에 정사가 있다는 점이나 종교와 수법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하여 입회는 안 하고 배워보려고 회합 등에만 참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절대적이라고 단언하는 학회에 반발심도 느꼈다. 그래서 학회를 비판한 서적이 나오면 즉시 구입해서 읽고 학회 간부를 찾아갔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여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그래도 학교의 간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유연하게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그 잘못을 명확히 말했다. 또 왜 니치렌대성의 불법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가? 신심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은 미신이 아닌가 등 어떤 질문을 해도 언제나 논리 정연한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학교의 회합은 밝고 희망에 넘쳤다. 그리고 모두가 진심으로 이 신심을 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지요 라며 확신을 갖고 말해 주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스미오는 생각했다. 나는 내 자신의 의문을 정복해 보았다. 이야기로는 납득할 수 있다. 모두가 말하듯이 숙명을 전환하고 희망한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방관자로는 체험도 해볼 수 없으며 진실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는 아무런 진보도 없다. 역시 최후엔 실제로 내가 신심해 보는 수밖에 없을 거야. 해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땐 그만두면 된다. 스미오는 우인에게도 상담해 보았다. 정말로 훌륭한 종교라면 나도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 잘 살펴봐. 이 말을 듣고 스미오는 굳게 입회를 결의했다. 그런데 남편인 마사노리에게 말하자 그는 심하게 반대했다. 남편인 마사노리의 주장은 이러했다. 나는 당신을 구속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전혀 없어. 원하는 건 모두 해주었어. 가정부도 두 사람이나 딸려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야? 그래도 뭔가 신을 숭배하고 싶다면 나를 숭배해. 남편은 급한 성격에다 완고하기까지 했다. 스미오는 아들의 천식을 낳게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마사노리는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신심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 급기야 화를 내기 시작했다. 기어코 학교에 들어가겠다면 당신을 도쿄에 되돌려 보내야겠어. 아이는 내가 맡을 거야. 이혼 이야기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학회 회합에 다닌 3년 동안에 실심을 하면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납니다라고 몇 번이고 들은 스미오는 오히려 감복했다. 정말이지? 듣던 대로야. 또 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창제밖에 없다는 것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터였다. 스미오는 마사노리가 없을 때에 혼자서 열심히 창제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스미오는 다시 한번 마사노리에게 부탁했다. 당신에게 하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단지 좋은 신심이라니까 나만 해보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 그것이 남편의 대답이었다. 아무튼 마사노리는 스미오가 신심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스미오는 본주님을 하부받을 수가 없었다. 마사노리는 신심에 찬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난폭하게 구는 까닭에 혹시라도 본주님을 불경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마사노리는 스미오가 입회를 했으니 집에 본주님을 안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스미오에게 물었다. 당신이 말했던 본주님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지? 가족이 신심이 협력적이지 않으면 본전님은 받을 수 없대요. 마사노리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학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분한 마음이 들었다. 좋아, 이번에 나도 함께 가겠어. 그로부터 얼마 후 마사노리는 차를 운전해 아내 스미유를 사원에 데려갔다. 이로써 남편이 불경할 염려는 없으리라는 판단 아래 스미오에게 본조님이 수여되었다. 이피한 아내에게 마사노리는 말했다. 당신은 마음껏 기원해봐. 나는 내 방식대로 할 테니. 경쟁하자. 스미오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기뻤다. 마음껏 신심을 면려해보자고 결의했다. 자신의 고민들을 열거해보았다. 술버릇이 나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난폭하게 굴지 않도록 장남의 천식이 났도록 스미오는 그 해결을 기원하며 나날이 진지하게 창제에 힘썼다.
창제를 계속해서 하는 동안 스미오는 어느 틈에 남편의 기분을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는 곧잘 난폭해진다. 나도 힘들지만 그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술에 의지할 만큼 무척 힘들다는 말이 아닌가. 남편은 본래 마음씨 착한 상냥한 사람이다. 그런데 술에 빠져 때로는 난동을 부리게까지 한다. 그만큼 괴로운 거야. 고독한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나는 왜 그의 기분을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을까? 스미어는 그런 생각을 하니 남편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미안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 후 마사노리가 취해서 돌아와도 스미어는 화를 내지 않았다. 또 고함을 쳐도 두려운 느낌이 차차 사라졌다. 그저 남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자 마사노리의 태도가 점차 바뀌었다. 의정은 불의다. 스미오의 일념이 변화해 경애가 바뀐 까닭에 남편이 바뀐 것이다. 마사노리는 아내가 바뀌어가는 모습에 신앙의 힘을 느꼈다. 스미오는 홍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얼마 후에 우인을 입회시킬 수 있었다. 생기에 넘쳐 환희로 가득 찬 아내의 모습에 마사노리의 마음은 크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도 하겠어 라며 신심을 시작한 것이다. 스미오는 신심의 힘을 실감했다. 어느 사이인지 장남의 천식 발작도 완전히 멈췄다. 공덕 체험이야말로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스미오는 시어머니와 도쿄에 있는 친정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들에게도 신심을 알려주었다. 남편이 마사노리도 고민하던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공덕을 실감했다. 술을 마시고 난폭하게 구는 버릇도 없어졌다. 입회 1년 후인 1965년 2월에는 부부가 함께 반장 반담으로 임명을 받았다. 후지민의 마사노리의 집은 미군 기지 가까이에 있고 그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에 부부가 기지의 멤버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 미국인과 결혼하는 여성이 상대방을 절복해 달라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마사노리의 반에는 차츰 미국 멤버가 늘어났다. 이윽고 1966년 3월에 미국인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지구를 결성하게 되어 후지민의 부부가 지구부장, 지구부인부장이 되었다. 지구의 이름은 미군 캠프 주둔지의 이름을 따서 마시 지구로 하였다. 마시에는 자비라는 의미가 있다. 멤버는 이 이름의 긍지를 느끼며 활동에 힘썼다. 후지민의 부부는 주도인 오키나와 각지의 산지에 있는 외국인 멤버를 격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바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사명에 사는 기쁨으로 생명은 약동했다. 1968년 2월 17일 아침이었다. 요란스럽게 전화벨이 울렸다. 스미오는 수화기를 들었다. 남편 마사노리는 동남아시아에 출장 중이었다. 남편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난밤에 부군이 탄 홍콩발 타이페이행 비행기가 타이페이 교회에 추락했습니다. 예? 스미어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군은 무사합니다. 정말입니까? 상세한 것은 아직 모르지만 무사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였다. 스미어는 전화를 끊고는 불단 앞에 앉았다. 본조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정오 무렵이 되어 간신히 마사노리가 스미오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의 활기찬 목소리에 스미오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본전님의 가호를 받았다. 공덕인 거야. 하며 마음속 깊이 통감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적셨다. 마사노리도 똑같은 심정이었다.